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수영 초보들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 부상 위험이 정말 큽니다. 그렇다면 수영 초보들만 부상 위험이 클까요? 우리가 수영장을 가면 말하지 않아도 고수들은 눈에 띈다죠? 빨강, 파랑, 컬러풀한 수영복은 물론 맨 앞에서 자신있게 하는 분들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수영 선수들조차도 어깨 회전근개 부상이라든지 허리 통증 같은 부상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수영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라서 체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초보든 고수든 중수든 부상의 위험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영에서 발생하는 부상은 잘못된 동작 그리고 준비 운동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올바른 자세로 수영을 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높이면서 우리의 심장을 예열시키고 근육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 자세를 고치고 꾸준한 보조 운동을 통해 몸을 강화하는 것이 수영 부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 부상을 미리 예방하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즐겁게 수영해 봅시다. 먼저 조심해야 할 동작과 어깨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텐데요. 회전근개, 이두근 등 어깨를 회전하면서 염증이 자주 오게 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면서 팔로 몸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운동을 하면서 몇십 번의 어깨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1년 동안 한다면요. 정말 이 섬세한 어깨 근육들이 많이 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영법 운동을 하기 전에 꼭 워밍업이나 스트레칭도 해야 하겠죠. 첫 번째 조심해야 할 동작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아볼까요? 자, 자유형이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이제 신나게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강한 발차기는 물론이고 빠른 팔 돌리기까지 말이죠. 체력이 좋은 초반이나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넘쳐나 롤링도 더 크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모두가 이렇게 매일매일 부상의 위험이 있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유형에서 특히 리커버리한 후 글라이딩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팔을 앞쪽으로 쭉 밀어내 물살을 가로질러 갑니다. 시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예전보다 들게 돼 어깨를 더 빼서 앞으로 뻗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일자, 양쪽이 11자로 뻗어야 하는데 중앙 쪽으로 휘거나 양옆에 사선으로 힘을 줘서 팔을 뻗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이 몸의 중심선에서 벗어나 물속에서 사선으로 향할 때 어깨에 바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동작을 바로 하면서 어깨 근육을 워밍업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몸을 옆으로 회전하고 한쪽 팔을 내 몸과 머리와 일치하는 일직선으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손에 힘을 빼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12번의 킥을 하고 다른 팔로 바꿔주고 연습을 해봅니다. 이 연습은 팔이 글라이딩을 할 때 흔들린 자세가 되지 않고 일자로 맞출 수 있는 운동인데요. 그래야 어깨에 무리가 오지 않는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리발이 있다면 차주고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자유형 캐치 동작에서 팔을 너무 깊게 넣거나 팔꿈치가 낮아지는 경우에 어깨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팔을 물속에서 내려 찍듯이 내리면 어깨의 회전근개 또는 이두근건에 부담을 주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회전근개는 우리가 스트로크에서 팔을 들어 올릴 때나 돌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깨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된 회전근개가 과도하게 긴장이 되면서 염증이나 파열 같은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의 동작을 정확히 알고 따로 부분 연습을 하면 좋은데요. 앞 어깨의 근육을 집중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자유형을 할 때 글라이딩 하자마자 바로 아래로 물을 잡아당기면 이때 무리가 가는데요. 그래서 뻗고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물을 잡아내야 합니다. 캐치할 때 팔꿈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물을 밀어낸 팔은 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엉덩이 옆으로 둡니다.
그 다음 다른 팔과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원래 자유형의 리커버리처럼 팔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엉덩이에서 일자로 뻗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손과 팔뚝이 물을 잡는 표면적을 늘리면서 내려줄 때 자신의 어깨에 맞는 각도를 찾아 몸에 익히는 캐치 연습입니다. 어깨 근육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을 당길 때에는 어깨의 자연스러운 각도로 물을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팔에 집중하기 위해 오리발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배영에서는 팔이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물을 잡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또 과도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캐치 동작에서 팔을 지나치게 깊게 넣거나 어깨가 너무 많이 회전하면 어깨 부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팔을 물속으로 너무 깊이 내리 찢게 되는 경우 어깨의 소원근에 부하가 걸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원근은 어깨를 외회전하는 근육으로 팔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질 때 부담이 가해져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영을 할 때, 캐치할 때 팔꿈치가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물을 잡도록 팔을 뻗어줘야 합니다. 팔을 너무 깊게 물속으로 넣지 않고 롤링과 함께 팔로만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스트로크 할 때는 어깨만 돌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등 근육, 광배근을 이용해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수영 전에 샤워하는 것 말고 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물 밖에서 하는 드라이 스트레칭입니다. 물 밖에서의 보조 운동은 수영 전에 또는 수영 후에 일상에서 해주면 좋은데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로 어깨를 강화할 수 있는 견갑골 푸시업입니다. 견갑골 푸시업은 어깨의 안정성을 높이고 회전근개와 견갑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일반 푸시업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닥으로 손바닥을 두어서 푸시업 하셔도 되고 벽으로 먼저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견갑골을 뒤쪽으로 모았다가 다시 펼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견갑골을 이때 내리면서 가슴을 바닥 쪽으로 약간 내린 후 다시 견갑골을 올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상체는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와 날개뼈만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10번 정도 반복을 하며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관절 스트레칭인 런지입니다. 고관절은 수영에서 다리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성을 늘리는 데 중요한데요.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다른 한쪽은 90도로 세워줍니다. 구부린 무릎의 발을 한 걸음 뒤로 가져가 줍니다. 구부린 무릎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띄워주세요. 그리고 두 팔은 머리 위로 곧게 올립니다. 이때 상체도 곧게 핍니다. 또 엉덩이가 뒤로 빠진 분들은 코어의 힘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중심을 잡고 앞으로 그리고 더 깊숙이 안으로 앉아주면서 호흡을 뱉습니다. 그리고 뒷다리의 햄스트링과 고관절 앞쪽을 풀어줍니다. 10번 숨을 쉬고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해줍니다. 고관절이 뻣뻣하면 허리까지 부상 위험이 있으니 수영 전후로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인데요.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 하체의 부상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삼각 자세입니다. 두 팔과 양손은 골반 또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몸을 삼각형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상체는 곧게 뻗어 바닥을 지지한 양손가락을 모두 펼쳐 바닥을 밀어줍니다. 손바닥이 바닥을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손목에 하중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다리에 무릎을 필 수 있다면 펴내서 발바닥까지 땅에 붙여봅니다. 다리 뒤쪽 그리고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는 것이 느껴지나요?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허리와 팔을 쭉 펴는 스트레칭 전체의 코어 힘까지 요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전에 몸을 이완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한번 알아볼게요. 바닥에 누워서 몸을 일자로 누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한쪽 무릎을 지그시 가슴 쪽으로 가지고 와 눌러줍니다.
누르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고 뻗어있는 다리 한쪽 다리는 발목을 느슨하게 하여 발끝을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 뻗은 다리가 허벅지가 뜨지 않도록 잘 내려주세요. 호흡과 함께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풀어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자유형 글라이딩에서 주의해야 하는 자세를 알아봤었죠. 일자 양쪽으로 팔을 쭉 뻗어야 하는데 중앙 쪽으로 휘거나 양 옆에 사선으로 힘을 줘서 팔을 뻗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이 몸의 중심선에서 벗어나 물속에서 사선으로 향할 때 어깨에 바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 볼 연습 방법으로는 몸을 옆으로 회전한 후에 한쪽 팔만 뻗어 12번씩 킥을 해주면서 집중해 보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형 캐치를 할 때 팔을 물속에서 내려 찍듯이 하면 어깨의 회전근개, 특히 이두근건에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을 뻗고 아래로 내리면서 물을 잡아주는 연습을 알아봤었죠. 세 번째는 배영을 할 때도 캐치할 때 팔꿈치가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깨만 돌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광배근을 이용해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해야 합니다. 물 밖에서 보조 운동도 3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어깨를 강화할 수 있는 견갑골 푸시업,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인 런지, 그리고 햄스트링 스트레치 할 수 있는 삼각 자세와 누워서 이완할 수 있는 자세까지 오늘 꼭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밖 보조 운동과 자유형, 배영에서 집중해야 할 자세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모두 재밌는 수영과 함께 루틴으로 만들어서 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수영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근육과 다르기 때문에 관절의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으로 하면 통증과 염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부위에 맞는 근력을 키우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한다면 우리 모두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는 영법이 점차 완성되는 이런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날 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죠.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을 갈 때 자주 챙겨서 갔더라면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영법까지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존재하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접영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